우리 최병철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한 보따리 쌓았습니다. 뭐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났던 것들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같이 뭐 이런저런 토크를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어 문제인데 이게 코퍼레이트 안터프렌십이라고 그러면은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고 뭐 코퍼레이트 벤처링, 사내 벤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 기업 벤처 이런 것들이 더 맞는 표현 아닌가요? 사실 역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사실 저희가 영어 단어 자체를 사실 직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감이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사실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너십 자체도 사실 저희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앙트레프너십 자체가 이제 거기 필요한 스킬이나 지식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 했던 이유는 그래도 기업 벤처링 하면은 그냥 기업의 일반 전략까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체를 이제 사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사내 벤처링 정도로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나. 역시 노련합니다. 네, 이거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못 빠져나갈 줄 알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아주 잘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내 벤처 사실은 사내 구성원들이 하는 벤처다 이런 의미로 그렇죠. 코퍼레이트 안터프렌십을 코퍼레이트 벤처링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목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네. 창업하기 위해서 취업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기업들은 사실 좋은 인재들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내 벤처링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반에 내가 취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내 벤처를 했을 때 이게 내가 본 소속된 팀에 미움을 사는 건 아닌지, 부장님이나 차장님한테 엄청난 미움을 사는 건 아닌지, 원래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또 바로 위에 있는 대리님들.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걱정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두 번째도 좀 연달아서 계속 날카로운 질문만 던져주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효진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에 사내 기업가와 일반 기업가의 차이를 말씀드렸듯이 사내 기업가는 조직의 제약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직의 자원을 쓰고 조직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사실 그 부분은 조직 문화나 네. 사람에 대한 어떤 조직의 문화나 시스템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창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고 사내 벤처나 어떤 사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거면 회사에 왜 들어왔냐 나가서 해라 이런 것도 많았지만은 네. 점점 이제 성공적인 사내 벤처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서 네. 기업도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오히려 더 후하게 아까 삼성이나 SK 입장에서 봤듯이 심지어 나가도 돌아와라 이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가서 이제 어떻게 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네. 예, 약간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이제 관계를 잘 쌓아야 그럼요. 되는 문제도 있고, 자기가 하던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사내 벤처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움 살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 점이죠, 네. 바로. 자기 하는 일을 잘 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회사 안에서 도움이 되게, 그리고 나한테도 또 도움이 되게 추구를 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내 벤처 지원을 잘 안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 혹시 구글의 에어리어 12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사실 구글의 많은 사내 기업들이 추가적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업무 시간의 20%를 창의적인 에너지에 써라.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업무 시간 80%, 창의적인 시간 20%가 아니라 업무 시간은 100%. 창의적인 시간 20%. 그래서 실제 근무 시간이 120%가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 구글도 그 점을 잘 인지하고 그 문제점 해소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만든 것처럼 조직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케이스가 쌓이면서 잘 풀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사내 벤처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성숙한 자기네 사내 벤처 문화를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쌍방향이기 때문에 네. 같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될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약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사실 사내벤처에 대한 실패 사례들도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내벤처의 어떤 3M이라고 하면은 사내벤처를 통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렇죠. 어떤 생산품을 냈던 기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국내의 경우에는 SK가 초반에 사내벤처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물론 이제 잘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플래닛 X를 통해서 근데 또 실패한 케이스들도 나오다 보니 그러면 사내벤처를 기업 입장에서 잘하려면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기업 입장에서 사내벤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실패율이란 것은 사실 업종마다 네. 또 이제 또 그 아이템마다 그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예민한 문제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을 투자하는 일이고 네. 열심히 뽑은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자원을 소비하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사내벤처가 아까 사내벤처를 하더라도 결과를 나타내는 뭐 5년, 10년 걸리기도 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점을 잘 인지하고 실패율 자체를 굉장히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삼성인데 크리에이티브 랩 C랩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실패율이 90%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기업 측에서 이미 어차피 특정 기간 동안에 자원을 소모해서 그 친구들 크루라고 하죠. 그 네.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게 사업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커다란 실패는 오히려 보상을 하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90% 정도 실패도 돼. 아니면 오히려 이상해. 도전을 해봐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참고로 가장 다르파라는 미국의 이제 네, 정부 네. 기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모토가 이제 될 것 같은 말 하질 마.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장서서 네. 사내 입장에서 잘 취지 설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스탠스도 많이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바뀌어야 하고요. 네, 바뀌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내 벤처라고 하면 마치 그 큰 기업들의 소유물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도 충분하고, 그렇죠. 약간 뭐 그 자원이 다른 데 쓰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그렇죠, 회사를 그렇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좀 클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내 벤처가 가능한 걸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내 창업이나 벤처란 것이 반드시 어떤 내가 하는 본업을 두고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필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내 벤처나 사내 창업보다는 신사업 쪽으로 약간 오히려 그 신규 사업이나 신사업 네. 개발 쪽으로 네.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진행하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양손잡이 조직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와 비슷한가요? 그렇죠. 결국은 기존의 사업에서 필요한 캐시 플로우를 확보한 후에 네. 그 캐시 플로우를 미래에 대한 산업으로 투자를 하는데 다만 그 조직의 그 트랜지션, 네. 변화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네. 그런 조직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냐는 네.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는 창업하기 위해 취업한다라는 재밌는 주제로 오늘 외대의 최명철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한번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우리 렉처 시리즈 2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일단 이우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주제로 네. 이렇게 또 대중들과 이렇게 학생분들과 또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고요. 네. 불러만 주시면 뭐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